안녕하세요. 작은기업 사장의 도서관의 이국섭 사장입니다. 오늘은 조금 색다른 주제, 수치에 관한 것에 대한 감수성을 리셋하는 것은 어떨까요? 수치, 숫자, 수에 관한 것을 오늘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뉴스에는 감수성이라는 말이 많이 언급되는 불안한 사회상을 반영하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딸을 키우는 제 입장에서 많이 불편하고 불안한 마음이 드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감수성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외부의 자극이나 타인에 대한 반응과 관련된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넓은 의미로 감각의 예민성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통상 문학적 감수성에 많이 사용되었던 부분이 보다 확장적 개념으로 우리 곁으로 다가온 단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당나라 송나라 때 8대가 중에 한 명인 구양수라는 분이 글 잘 쓰는 방법이라고 말한 다독, 다작, 다상량이 감수성을 크게 하기 위한 기본 요소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이 읽고 또 많이 쓰고 많이 생각하여 함께 교류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보다 많이 공감하고 또 그 공감으로 형성된 마음을 자신의 스타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문학적 감수성의 요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업을 경영하거나 기업의 경쟁 속에서 아니면 참전 용사인 조직원들이라면 아마도 수치에 대한 감수성이 매우 뛰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수에 대한 감수성이 체계적이지 않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보이기에 그에 대한 해결책은 없을지 한번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누군가와 식사를 하는 경우에 상대방을 위하여 감내할 수 있는 금액의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상대의 중요도와 또 점심이냐 아니면 저녁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눈을 돌려 사업에 있어서 성과의 결과물로 얻어지는 수치에 대한 감수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께서는 사업에 대한 성과의 규모를 받아들이는 감수성을 어떻게 극대화하는 방법을 갖고 있는지 또한 묻고 싶습니다. 또 신문이나 뉴스에서 나오는 다양한 수치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는 감수성을 갖고 있습니까? GDP 경제 성장률이 올해는 2% 달성이 어려울 것 같다는 기사 같은 그런 뉴스들 말입니다. 여기서 나타난 2%라는 수치가 주는 의미에 대한 감수성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고 계십니까? TPO라는 약자가 있습니다. 패션 부분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인데요. T는 타임, 시간입니다. P는 플레이스, 장소입니다. 또 O는 오케이전, 상황입니다. 아마도 감수성의 기저에는 바로 이 TPO가 아닐까 싶습니다. 수치가 나오는 장소와 시간 그리고 상황에 따라 같은 E라는 수치라도 다르게 해석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과거에는 10% 이상의 성장률을 누린 적도 많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몇 년간은 그 수치가 2%라는 수치가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듯하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치에 대한 감수성을 발휘해 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GDP 규모가 100조일 때와 1000조일 때의 2%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100조일 때 경우에 2%는 2조입니다. 그러나 1000조의 2%는 20조입니다. 2%라는 수치는 동일하지만 그 결과는 2조와 20조로 규모가 10배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렇듯 같은 수치에 대하여 나타난 결과를 추론하여 나타날 수치를 알 수 있는 능력의 감각을 수치에 대한 감수성입니다. 결국 나타나는 수치의 숨은 의미를 아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데이터가 내포하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읽을 수 있어야 하는 능력 혹은 예민성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당 지지율에 관한 여론조사가 왕왕 기사화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달에 비하여 얼마나 커졌는지 혹은 상대방에 비하여 얼마나 격차가 나타나는지가 주로 화제의 포커스가 될 때 표현되는 수치가 함의하고 있는 의미를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이 결정하는 기준금리가 1.2%에서 동결하기로 하였다는 소리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기준금리의 동결이 무슨 의미일까 라는 생각을 통하여 자신의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도 알 수 있도록 수치에 대한 감수성을 확장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통화 승수가 과거에는 약 25였는데 최근에는 15에서 16 사이라는 소리도 있을 것입니다. 유동성의 확대라는 말과 종종 같이 사용되는 수치들입니다. 시중에 유동자금이 1,500조인데 갈 곳이 없기에 부동산으로 밖에는 갈 곳이 없다라는 말 속에서 부동산의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의 연계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동자금의 폭발력이 15배에서 16배 사이로 확장이 되는 경제 상황이므로 가격을 끌어올리는 힘이 약 2경 이상 1500조에서 1600조이라는 의미를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속에 숨어있는 수치에 대한 감수성을 끌어올려 알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방법은 세심한 전제 조건의 관찰이 따라야 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정심 식사라는 행위에 대한 전제 조건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시간과 장소, 상황에 따라 지출할 수 있는 규모를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작은 일부터 훈련을 통하여 수치를 바라봄에 있어서 전제가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훈련을 한다면 나타난 수치가 갖고 있는,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아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몇 퍼센트라고 할 때에는 앞단의 모수가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100이라는 수치에 대한 2%는 2이지만 모수가 100만이라고 하면 같은 2%라고 하더라도 2만이라는 수치가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2와 2만은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다만 2%라는 수치로 같다고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단의 전제 조건으로 모수가 100이냐 아니면 100만이냐가 그 단서입니다. 여러분께서도 모든 수치에 있어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전제 조건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습관을 자연스럽게 몸에 배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고 조금만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많은 훈련은 모든 부분을 일상과 같이 자연스럽게 발현이 될 것입니다. 올해의 사업 영업 성장률은 5%라는 회사 사장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인지하는 감수성을 앞서 얘기한 훈련을 통하여 수치에 대한 감수성이 리셋되었다면 그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며 그에 따른 자신의 행동 양태를 좀 더 올바른 방향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수치에 익숙한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